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2025년이었던 올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월배당 ETF를 즐겁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컨텐츠로 구독자 여러분들께 자주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는 올해 결산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크게 미국을 포함한 해외 시장에 투자하는 종목들 그리고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종목으로 구분을 한번 해보았고요. 오늘은 첫 번째로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상품들부터 2025년 어땠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종목들의 특징에 따라 가지고 세 가지 섹터로 구분하고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커버드콜 전략을 적용하는 종목, 그리고 투자하는 종목들의 배당금만으로 분배금을 지급하는 오리지널 상품들, 그리고 리츠와 채권을 결합해서 투자하는 상품까지 이렇게 세 가지 섹터로 구분해보고 오늘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커버드콜 섹터입니다. 올해 성과가 좋았던 상품부터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5위는 미국 나스닥에 투자하는 라이즈 상품입니다. 올 한 해 동안 17% 수익률을 기록했고, 그리고 4위부터 2위까지는 전부 인공지능 관련 테크에 투자하는 상품들이 차지했더라고요. 타이거 미국 AI는 18.5%로 4위를 차지했고, 그리고 코덱스 미국 AI 테크는 20.1%로 3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간발의 차이로 1위를 놓친 상품이거든요. 바로 미국 반도체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에이스 미국 반도체 커버드콜은 올 한 해 동안 약 31%라는 아주 뛰어난 수익률로 2위에 랭크가 된 상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위가 남았죠. 올해 성과가 가장 좋았던 상품은 라이즈 미국 AI 밸류 체인이 차지했는데 제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품이다 보니까 구독자 여러분들도 아마 익숙하실 테고 자주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보면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요즘에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데 오라클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인텔이나 마이크론 같은 반도체 종목까지 총 15개 종목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투자하는 종목들의 상승분을 90%로 딱 고정해가지고 따라갈 수가 있게 설계가 되어 있는 고정 커버드콜 전략이 적용되고요. 그리고 작년 10월에 상장했으니까 이제는 상장한 지 만 1년이 조금 넘어가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체크를 해보니까 올해 1월 2일부터 어제까지 31% 수익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하반기였던 7월부터는 약 26% 수익이 나왔는데 올 한 해 아주 큰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선물해준 상품이고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올해 초부터 투자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투자할 당시만 하더라도 자산 규모가 1,000억 원도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현재는 자산 규모가 4,400억 원까지 늘어났으니까 올해 초와 비교를 해보면 아주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실제 수수료가 0.75%로 적지 않은 수수료가 적용되고 있지만 그래도 성과가 워낙 좋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수수료가 큰 부담으로 느껴지지는 않은 상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월말을 기준으로 분배금을 지급하는데 고정 커버드 콜은 분배금이 매달 조금 들쑥날쑥 하거든요. 그래서 9월에는 185원 지급했고 10월에는 258원 그리고 11월은 227원으로 매달 분배금은 조금 차이나게 지급되고 있고요. 여하튼 1년 평균으로 보면 매달 200원 정도를 분배하고 있고 연간 분배율이 약 19% 정도에 이르를 정도로 커버드콜 종목 중에서도 분배금을 많이 주는 상품입니다. 자, 그리고 수익률이 좋았던 상품이 있었다면 또 저조했던 상품도 있을 테니까요. 저조했던 상품을 3위까지 정리를 해보았는데 전부 미국 배당 다우존스 기반의 커버드콜 상품이 차지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코덱스 상품은 한 해 동안 0.4%만 수익이 나왔고 타이거 미배당 1호와 2호도 대략 2% 정도밖에 수익을 보여주지 못했으니까요. 올 한 해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정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어제까지 하반기 수익률도 간단하게 순위만 조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먼저 에이스 미국 반도체 커버드 콜이 하반기 동안 무려 35.4% 수익이 나올 정도로 주가 흐름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타이거와 코덱스 미국 AI 테크 상품들도 수익률이 27% 정도에 이르를 정도로 역시나 좋은 성과를 보여주었던 상품들이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사실 다들 좋은 성과가 나왔기 때문에 가장 저조했던 상품들을 보니까 13% 이상은 수익이 나왔더라고요. 그렇지만 라이즈 미국 배당 100은 13.3%로 그나마 수익률이 가장 적었던 상품이고 그리고 타이거와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은 대략 14% 정도로 괜찮은 수익률이 나왔지만 그래도 테크 종목들이 워낙 많이 올라갔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조금 저조한 성적을 보여주었던 상품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리지널 상품들을 살펴볼 텐데 오리지널이 무슨 의미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투자하는 종목들의 배당금만으로만 분배금을 지급하는 상품들을 오리지널로 구분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기준으로 오리지널 상품들을 보니까 S&P 500에 투자하는 상품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5위와 3위 그리고 2위를 차지했더라고요. 그래서 환노출 상품인 하나로와 소울은 약 15% 정도 수익이 나왔고 둘 중에서는 소울 미국 S&P 500이 성과가 조금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한해지를 하는 라이즈 상품은 아무래도 환율 효과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올 한 해 12.3% 상승했고 수익률 5위를 차지했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다우지수에 투자하는 타이거 미국 다우존스 30은 13.8% 올라왔으니까 다우존스 지수도 올해는 괜찮은 상승세를 보여주었던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영광의 수익률 1위는 바로 타이거 미국 캐시카우 100이라는 상품이 차지하였는데요. 제가 올해 간간히 성과가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던 상품인데 월배당을 하고 있는 오리지널 상품 중에서는 이 상품의 성과가 가장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조금 더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타이거 미국 캐시카우 100은 이름에도 나와 있지만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투자하는 상품이거든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현금 부자 100종목을 투자하는데 현재는 워너브라더스가 2.9%로 가장 비중이 높고요. 나머지는 브리스톨 마이어스나 엑센추어처럼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탄탄한 기업들을 100종목을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23년 9월에 상장했으니까 이제 상장한 지 2년 넘어가고 있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올해 17% 수익이 나왔고 하반기였던 7월 1일부터는 27.5%로 아주 큰 수익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연간으로 보면 테크 종목들보다는 수익률이 조금 낮았지만 그래도 미국 배당주들보다는 올 한 해 성과가 훨씬 더 좋았고요. 그렇지만 자산 규모가 119억 원 밖에 되지 않으니까 투자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리고 실제 수수료가 0.6% 정도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도 약간 많다고 느껴지는 그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말을 기준으로 분배하는 상품이고요. 최근에는 30원, 15원, 26원 이렇게 매달 분배금을 지급했고 1년 평균으로 보니까 매달 25원 정도를 분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간으로 보면 약 2% 정도의 분배금을 기대할 수가 있고 배당주들보다는 분배금이 조금 적긴 합니다. 그래도 S&P 500을 추종하는 상품들보다는 분배금을 2배 정도는 많이 받을 수가 있으니까 적당한 상승과 적당한 분배금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괜찮은 선택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올해 수익률이 저조했던 상품들을 보니까 모두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차지했더라고요. 환노출 상품인 솔미당과 솔미당 2호는 1년 동안 약 4% 정도 수익이 나왔지만 환해치 상품은 1년 동안 고작 1%밖에 수익이 나오지 못했으니까요. 앞서 커버드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참 어려웠던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리지널 상품들도 하반기 수익률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는데 라이즈 미국 은행 탑10은 하반기에만 거의 29% 올라왔더라고요. 이 종목은 상장한 지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1년 수익률 체크에서는 빠졌지만 그래도 올해 상장하고 아주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타이거 미국 캐시카우 100은 27.5%로 2위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타이거 미국 다우존스가 19.1%로 수익률 3위를 차지한 상품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가장 부진했던 상품들을 보니까 솔미당 환해지는 하반기에도 4.6%밖에 올라오지 못했고요. 그리고 S&P 500을 엔화로 투자하는 소울 상품은 7.3%만 상승했고 환해지로 투자하는 라이즈 상품은 8.2%밖에 올라오지 못했으니까 역시나 상대적으로 보면 조금 부진했던 상품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섹터입니다. 리츠와 채권 혼합 상품들을 살펴볼 텐데 사실 상품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3위까지만 순위를 말씀을 드려보면 먼저 3위는 에이스 글로벌 인컴 탑10이 차지하였고요. 주식과 채권 펀드를 5대5로 담고 있는 상품인데 올 한 해 8.8%로 괜찮은 성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싱가폴 리츠에 투자하는 에이스 상품은 21.6% 수익이 나왔으니까 25년에 아주 좋은 성과를 보여주었던 리츠 상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익률 1위도 리츠더라고요. 일본에 투자하는 리츠 상품이었는데 바로 코덱스 일본 부동산 리츠가 올해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상품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일본 부동산에 투자하는 리츠와 펀드를 담고 있더라고요. 재간접 투자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환해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엔화의 변동성이 주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이 상품은 20년 5월에 상장했으니까요. 상장하고 약 5년 정도 시간이 흐르고 있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수익률을 보면 올해 약 26% 정도의 수익이 나왔는데 웬만한 테크 종목과 맞먹는 아주 큰 수익이 나왔던 상품이고요. 하반기 기준으로도 15% 정도의 수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리츠 상품 중에서는 아마 성과가 가장 좋았던 상품이 아닌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자산 규모가 약 480억 원 정도 되고 실제 수수료는 0.5%가 적용되고 있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도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분배를 하는데 최근에는 63원, 65원, 61원 이렇게 60원대 분배금을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년 평균으로 보면 매달 62원씩 분배를 했고 연간 분배율은 5.8% 정도 되니까요. 한국 리츠 상품들보다는 분배율이 약간 낮긴 하지만 그래도 성과가 넘사벽으로 좋았던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투자해볼 가치는 충분히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올해 성과가 부진했던 상품들을 보니까 전부 미국 리츠가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코덱스, 에이스, 타이거 리츠는 모두 1년 동안 거의 수익이 나오지 못했는데 그래서 미국 리츠들은 사실 주가가 올라간 게 거의 없다 보니까 주가 측면에서는 조금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조금 눈여겨보고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확신이 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냥 고민만 해보고 있는 상품들입니다. 그리고 하반기 수익률을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3개 상품이 이번에도 다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에이스 싱가폴 리츠는 하반기에만 19.1% 상승했고 에이스 글로벌 인컴도 15.6%, 그리고 코덱스 일본 리츠도 15.2%로 역시나 좋은 성적을 보여준 상품들입니다. 그리고 부진했던 상품들을 보면 미국 리츠 두 종목이 1위와 2위를 차지했는데 에이스 미국 리츠는 오늘 말씀드린 종목 중에 유일하게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여준 상품이고요. 그리고 코덱스 미국 리츠도 거의 수익이 없었고 그리고 키움 상품이 3위를 차지했더라고요. 엔비디아와 미국 30년 국채를 결합한 상품인데 이 상품도 하반기 동안 0.9%만 수익이 나왔으니까요.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약간의 실망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미국을 포함한 해외 시장에 투자하는 월배당 상품들을 오늘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상품들도 올 한 해 엄청난 수익률을 보여준 상품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는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상품들을 한번 정리하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그러면 내년에도 올해처럼 좋은 투자 이어가시고요. 자산 많이 늘려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